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넥서스 책을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문장들 이렇게 적어가지고 네, 이 중에서 좋은 문장들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역시나 느끼는 게 많은 책이었고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요즘에 그 알고리즘,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런 걸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 같이 PPT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서스 유발 하라리 책이고요. 인간 네트워크들 그리고 비유기적 네트워크, 컴퓨터 정치 이렇게 세 가지 조금씩 큰 흐름들이 느껴지고 있고요. 3부 내용도 점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 네트워크들 요 얘기를 이전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읽은 챕터는 비유기적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구성원, 그 컴퓨터와 인쇄술은 어떻게 다른가, 이 얘기죠.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 이제 80억 인구가 이제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인간 말고 이제 새로운 구성원인 컴퓨터가 이제 새로운 구성원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성원들의 특징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앞으로 오는 세계에는 이 컴퓨터의 참여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부 비유기적 네트워크 안에 새로운 구성원. 컴퓨터는 인쇄설과 어떻게 다른가? 음, 컴퓨터가 나온 이유는 이제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세금을 걷고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검색도 빨리 돼야 되고 또 데이터 양이 많아질수록 검색이 먼저 어려워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라는 거는 이제 계산기죠. 컴퓨터 계산하다. 그래서 엄청난 계산기가 나왔는데 이제 이 컴퓨터가 이제 사람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판단이냐면은 일단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 같은 것도 알고리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딱 올리면은 그 통계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하냐면 제 영상을 일단 한 1000명 넘게, 한 2000명 넘게한테 한번 쫙 노출을 시켜주나 봐요. 감사하게도. 그 사람들이 그걸 클릭을 얼마나 하는지, 클릭 전환율 이런 걸 측정을 하는 것 같아요. 한 3일 정도? 그런데 이제 클릭 전환율이 얼마 안 된다 하면은 이제 추천을 더 이상 많이 안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 유발 하라리 책에도 나오는데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그 추천 빈도수를 조절을 한대요. 그 하나의 목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유튜브에 머무는가 이 지표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자연스럽게 더 최적화해서 찾는 이런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게 이제 개발자도 몰라요. 나한테 어떤 영상이 추천될지를. 왜냐면은 알고리즘이 막 학습을 하면서 이제 추천을 해주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알고리즘이 찾아낸 게 뭐냐면은 그 한번 읽어볼게요. 알고리즘은 수백만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면서 유튜브는 현 시점에서 그 유저가 한 25억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80억 명 중에. 네. 그래서 대상으로 실험을 해요. 이 영상을 추천해보고 사람들이 뭘 클릭하고 어디서 많이 보는지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유튜브가 보니까 어떤 특정 그런 컨텐츠, 예를 들어서 분노를 일으키는 자극적인 컨텐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계속 본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영상들은 계속 추천을 해주고 사람들은 그거를 또 계속 클릭하게 되고 그럼 그 데이터가 쌓여서 이 영상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영상이구나 이렇게 알고리즘이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 찾아내는 게 뭐냐면은 인간들은 그 자비를 가르치는 법문 뭐 또는 제가 이렇게 올린 독서 이런 것보다는 증오로 가득 찬 어떤 음모론 누가 넌 속은 거야 뭐 세상이 잘못됐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 이거를 알아낸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래서 그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거 혹하게 하는 그런 정보들이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유튜브 만드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영상을 더 만들겠죠. 어그로라고 하죠. 네,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살아남는 정보들은 점점 자극적이고 진실보다는 사람들이 더 클릭률을 높게 하는 이런 영상들이 결국에는 살아남고 그런 사람이 또 돈을 벌고 그런 노하우가 또 전달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이 되겠죠. 근데 이것만 봐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사람들의 성향, 어, 지식 수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점점 이런 세상이 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제 선진국들은 이 플랫폼의 책임을 이제 전가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그, 그 플랫폼들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고객들이 선택을 한 거다. 그리고 뭐 최고의 정치인은 뭐 유권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뽑은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이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고객은 항상 옳다. 유권자가 가장 잘 안다. 이런 원리는 고객, 유권자, 정치인이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기술은 엄청 복잡하고 모든 것이 무시무시하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은 요즘에 음식점 같은 거 보면은 음식들이 다 달잖아요. 엄청 달고 또 몸에 좋은 음식보다는 자극적이고 이런 음식들이 잘 팔리죠. 그런 음식을 선택하는 고객들은 살도 찌고 건강도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자극적인 음식 계속 먹고. 근데 이제 그렇게 고객들은 항상 옳다는 전제로 두면은 결국에는 다 같이 죽게 되는 이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유권자가 가장 잘한다. 음,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는 이제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어느 정도 의사결정할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전제로 돼 있는데 옛날에는 어느 정도 이제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개개인이 투표를 하더라도 그 다수결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복잡하기 때문이죠.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할 때도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죠. 뭐 페이스북에서 알고리즘만 좀만 조작하면은 누가 정치인 대통령이 될지가 거의 결정이 돼버리는. 왜냐면 그거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영향을 받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구글, 페이스북 이런 메타 같은 회사죠. 그리고 이제 뭐 일론 머스크의 X 이런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규제해야 되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보다 그 기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정보도 훨씬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의 이런 규제 시스템들이 힘을 이제 잃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그런 페이스북 또 구글 이런 데서 알고리즘 만드는 사람들도 이 알고리즘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통제하기도 점점 어렵겠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80억 인구가 하나로 집단이 돼가지고 그걸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그 단체를 잘 다스리는
방식은 진실과 질서 사이의 섬세한 균형이 필요한 일인데, 이게 사람이 하기에는 한 사람이 그 80억 인구의 그 역학적인 관계를 모두 이해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점점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진실을 발견하고 또 그런 전체적인 네트워크, 인간 네트워크의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가 점점 더 컴퓨터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25억 명의 유튜브 사용자에게 어떤 영상을 추천해 줄지를 사람들이 정할 수가 없죠. 그 추천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그거를 영상들을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뭐 25억 명이면 하루에만 해도 뭐 영상이 한 1억 개 이상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영상들을 어떻게 다 검열하고 어떻게 다 처리를 할 거예요. 결국에는 훌륭한 알고리즘을 개발해가지고 그 알고리즘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인간 세상의 정치는 컴퓨터 알고리즘 이런 거를 올바르게 짜는, 그리고 올바르게 짜되 학습하고 결정하는 방식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을 짜는 알고리즘 이런 세상이 점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네, 저도 이제 코딩 코딩을 다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걸 읽고 나서.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세상이 되고 있고, 네트워크 다음 장이 이제 네트워크는 항상 켜져 있다죠. 꺼지지가 않는 거죠. 네. 정치인들 다 퇴근하고 나고 뭐 그러면은 다 집에 가잖아요. 근데 네트워크는 항상 켜져 있다. 이게 다음 장인데 이건 또 다음 주에 읽고 음,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읽으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지능, 인간의 기억력 이런 건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모든 인간들은 지금 그 정보가 발달하면서 연결되고 있어요. 80억 인구가 다 연결되고 있어요. 그 반면에 그 80억 인구를 다 통제할 수도 없어요. 하나의 한 명의 뭐 대표가. 왜냐면 그 모든 역학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말에 따르면은 우리 사람이 그 역학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인구가 뭐 150명? 건바의 수 이런 게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컴퓨터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국가의 어떤 봉사를 하기보다는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좀 알고리즘을 좀 이해하고 그 알고리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이런 생활 방식의 패턴이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코딩 테스트, 알고리즘 이런 걸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내용들이 기대가 되는데 어, 또 읽고 이렇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